보자. 행렬 부분을 조금 보강했거든. 이거 보강한 거를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오늘 그냥 가도록 할게요. 집보하기 전까지 숙제는 당연히 다 해야 돼. 근데 사실 숙제 못해도 돼.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머릿속으로. 그쵸? 시험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세요. 지금 뭐 사람마다 다를 거야. 내가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친구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얼추 개념도 다 끝내놨어.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돼. 알겠죠?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 건데, 요거 행렬의 덧셈, 곱셈, 실수배 요건 알죠? 근데 요거 4번, 5번이 조금 추가됐거든? 요거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뭐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이 t가 실수배란 말이야. t가 실수배고, 행렬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물론 아는 친구들 있을 거야. 이 t라는 거는 이 a, b 행렬에다가 곱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t가 b에만 곱할 수도 있는 거야. a에만 곱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a, b 행렬에다가 t를 곱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a 행렬에다가 t를 곱하고 b 행렬이랑 곱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b 행렬에다가 곱하는 거야. b 행렬에다 곱해. a에다가 b 행렬에다가 실수배를 하고 곱할 수도 있다. 마치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라고. 행렬은 교환 법칙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얘는 실수배가 껴있는 상황에서 조금 달라진다고. 실수배는 교환 법칙이 가능해. 알겠어요? 실수배는 교환 법칙이 가능해. 곱하기가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다고 했을 때 A, B, C는 다 행렬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A를 C에 먼저 곱해볼까? 어차피 곱하기 순서 바꿔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알고 있니? 네. 그래서 T, A, B에서 T를 B에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야 돼. A 곱하기 T, B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뭔지 잘 봐야 돼. 실수배는 교환 법칙이 되는 것처럼 보여. 맞지? 실수배가 껴있으면 교환 법칙이 돼요. 이거 뜻은 아니야.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방금 이용해서 이 t를 a 행렬에다 곱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곱할 수 있잖아. 여기에다가. 그치? 여기 행렬에다가 실수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뒤에 행렬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뒤에 행렬에다 실수배를 해버리면 A, T, B가 되는 거고, 얘는 이미 했을 거야. 근데 정리를 하는 거죠. A, K를 어디다 실수배? 뒤에다가 실수배를 하는 거야. KC, KD 한 다음에 이 A 행렬로 다시 묶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정리하면 TA, KC 플러스 TB 플러스 KD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가 너무 어려우면 숫자로 한번 보여줄까? 3, A 행렬 1, 2 2, A 행렬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이런 연산을 해본 적은 있을 거야. 3, 6 뒤에다가 실수배 해주고 A 해주고 뒤에다 실수배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끼리 두 개 더해서 A 1 6 요게 가능하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왕 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이 행렬이 애들이 요 연산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연산에 대해서만 하는데 1, 2, 3, 4 2, 5, 1, 3 1, 2, 3, 4
마이너스 1, 0, 5, 마이너스 2. 만약에 이런 연산이 있어.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연산이 있어. 이런 연산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거 물론 할 수 있지.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두 개 더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답은 구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거지. 이 행렬로 묶는 게 가능한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1, 2, 3, 4 하고서 묶어버려. 어떻게? 그 다음에 2, 5, 1, 3 더하기 마이너스 1, 0, 5,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버리면 곱하기를 몇 번만 해? 한 번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조금 단순한, 조금 적게 하는 방법들도 많단 말이야. 알겠죠? 그냥 자꾸 무식하게 계산만 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해버리면 물론 풀 수도 있겠지. 근데 시간이 부족할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아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말 안 하잖아. 그러면 안 보여. 계속 나 답 냈네. 답 맞췄네. 그러니까 난 이거 문제 풀 수 있어. 거기서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4번, 5번. 그리고 조금 추가된 게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행렬의 곱셈 공식은 성립하는 거죠. 곱셈 공식은 가능한 거죠. 그치? 가능해서 얘 곱셈 공식 물도 고개를 끄덕여. 곱셈 공식 안 되잖아. 왜 그냥 생각 없이 파블로프의 개야? 제가 맞다고 하면 그냥 끄덕이는 거야? 생각 안 하고? 그냥 파블로프의 개가 뭔지 알아? 종소리 종 울리면 침 흘리는 게 그건 미친 개지. 종 울린다고 침 흘리진 않지. 그러니까 먹을 걸 계속 제공해줄 때마다 종을 울렸는데 그 종을 마침 물리니까 침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앞에 부분을 빼고 미친 개잖아. 그러면 행렬에서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두 개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ab 알아서 필기해요. 플러스 ba b제곱이 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행렬은 노가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일일이 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조금 하나 더 추가하자. 주의해야 되는 게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를 전개할 때 당연히 a제곱 되잖아. 그리고 플러스 ab 마이너스 ba가 되고 마이너스 b제곱이 돼. 그쵸? 근데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단 말이야. 당연한 거지만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랑 얘는 달라. 실제로 결과물도 다르고. 암기하지 마 맘대로. 제발 일일이 곱해달라고. 알겠죠? 근데 우리가 단위 행렬이 껴있으면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알아서 필기해요. 그러므로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편한 거지. 단위 행렬이 껴있으면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세제곱이니까 얘를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네. 한번 다시 곱씹어봐봐. 지금 나 이해했어 하는 거랑 좀 이따가 다시 한 번씩 가서 다시 보는 거랑 달라. 그리고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요런 형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런 게 튀어나왔을 때마다 항상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 A 플러스 B는 단위 행렬. 뭐 단위 행렬이 실수배가 있을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행렬이라는 게 등식이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A를 곱하거나 B를 곱해도 괜찮은 거지. 그치? 다시 이 행렬에다가 양변에 A를 곱하고 B를 곱해도 괜찮은 거잖아. 어떤 행렬을 곱해도 괜찮아. 양쪽이 똑같으면 왼쪽에 하던 짓을 오른쪽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윤호야?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아니, 어떤 행렬이 있으면 여기다가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A를 더하면 여기도 A를 더하는 거고, 여기다가 B를 더하면 여기다 B를 더하는 거고,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여기도 A를 곱해야겠지. 곱할 수가 있잖아. 양쪽이 똑같으면. 야, 우리가 숫자가 똑같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3 곱하고 3 곱하는 거 가능한 거 아니야? 그 얘기라고. 윤아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네? 방금 뭐라고 정리해서 얘기해봐.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네. 네라고 하지 말고 빨리. 방금 했던 말이잖아. 똑같은 숫자면은 똑같은 숫자가 아니잖아. 얘는 행렬이잖아. 똑같은 행렬이어도 양쪽에 같은 숫자를 곱할 수 있다. 숫자가 아니지. 근데 숫자도 곱할 수 있지만 행렬도 곱할 수 있고 행렬을 더할 수도 있고. 봐봐. 그러면 A 플러스 B는 단위 행렬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잘 들어봐. A 플러스 B는 단위 행렬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양변에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여기다가 A를 곱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 A를 곱할 때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야. 이 곱할 때 우리가 앞에다 곱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있으면 3이 있으면 2를 앞에다 곱할 수도 있지만 3이 있으면 뒤에다가 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행렬에는 그 원법칙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치? 안 되니까 앞에다 곱하는 의미랑 뒤에다 곱하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여기에다가 왼쪽에 A를 곱해볼게. 앞에다가 A를 곱해볼게. 그럼 여기다 앞에다 A 곱하면 A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다 앞에다 A 곱하면 AB가 되는 거고, 얘는 앞에다 A 곱하면 A2인데 A2는 안 써도 되는 거지. 단행렬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A를 또 곱해볼게.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에다 A를 곱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요렇게 되겠죠.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하면. 맞아? 봐봐. 왼쪽에 A를 곱하다 오른쪽에 A를 곱하다 의미 자체가 다른데 얘네 둘 다 성립하는 식일 거라고. 당연하게. 왜? 양변에 똑같은 등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오른쪽에 똑같은 행위하고 왼쪽에 똑같은 행위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겠지. 근데 얘네 둘이 똑같잖아. 얘네들이 똑같다고. 똑같아 보여 안 보여? 달리 보이지. 근데 똑같대. 그러니까 A, B랑 B는 어때야 돼? 같아.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어떤 단위 행렬이 나왔을 때는 A랑 B랑 그러니까 A 곱하기 B, B 곱하기 A 교환 법칙이 되나? 이게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윤희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지금 A를 왼쪽에 곱한다 오른쪽에 곱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왼쪽에 곱한 게 이거고 오른쪽에 곱한 게 이거잖아. 근데 이 둘이 똑같대. 둘이 똑같이 성립한대. 근데 A제곱 똑같지. 이게 오른쪽 A 똑같지. 근데 A제곱에다 똑같은 걸 더했더니 A가 나왔대. 그럼 이 A랑 AB랑 BA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되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A를 왼쪽에 곱하고 A를 오른쪽에 곱하고. 야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데 써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뭔 말인지 쓰고 적으면 뭐 누가 칭찬해줘? 이해를 해야 돼. 칠 7번은 한 거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7번은 하고 넘어가고 캘리메이션 좀 잠깐만 얘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캘리메이션 정리 뭔지 알죠? 윤호야 뭐야? 이제고 뭐야? 캘리밍턴 정도도 몰라? 아니 근데 시험에 가까워졌는데 기본적인 공식도 모르는 거는 되게 나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내 입장에 솔직히 어떻게 보는 줄 알아?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뭐 박근혜도 욕먹었었죠. 아니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욕먹었죠. 왜 욕먹었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들 나오죠. 뭐 판사가 뭐 성폭행을 했다? 뭐 범죄를 저질렀다? 판사가? 그럼 유독 더 비난받지 않아? 일반인보다 훨씬? 왜 비난받는 것 같아? 그 역할을 하는 직업이 그거에 반하는 일을 했잖아. 그치? 아 맞잖아. 그거에 반하는 일을 했잖아. 그러면 유독 더 비난을 받아야지. 근데 나는 그런 생각한다. 학생이라는 게 결국 물론 다양한 게 있지만 아니 공부하는 직업이야. 근데 그 공부를 엄청 잘하지는 못해도 돼.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근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건 아니 근데 그 사람들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아니 직업에 대해서 너무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 아 물론 그 사람들이랑 동일시하겠다라는 건 아니야. 윤서야. 네? 너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닌데 비난받을 만하다 이거지. 비난받을 만하다 이거지.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비난받을 만한 일이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지. 기본적인 건 해야지. 얘는 A 플러스 D 곱하기 A 이거죠. 근데 내가 뭐 캘리메이턴 정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역이 성립하지 않아요. 역이 성립하지 않아. 이게 역이 뭐냐면 역이라는 말이 나중에 2학기 때 배우긴 하거든. 어떤 행렬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이거다. 윤호는 남자이다. 윤호이면 남자이다. 맞는 말이죠. 그치? 역이라는 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바뀐 걸 얘기하는 거야. 인과관계. 남자이면 이거의 역은 남자이면 왜 그러는 거야? 위에 말은 맞는 말이고 아래 말은 슬픈 말이죠. 틀린 말이죠. 모든 남자가 윤호는 아니잖아. 그렇지? 윤호야 너? 아니지. 그러니까 역이라는 게 이거야. 인과관계가 바뀐 거야. 어떤 행렬일 때 이게 성립한대. 그치?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 행렬이 성립한다는 보장은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캘리메이턴 정리가 있는 어떤 행렬이 A, B, C, D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거야. 얘를 4 A 플러스 D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에서 낸 거야. A 플러스 D를 구하세요.
그래서 A 플러스 D는 몇이야? 3. 그러면 안 된다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3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야. 3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3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3이라고 할 수가 없어. 얘일 때 얘는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지. 다시 잘 들어봐봐. 1, 2, 5, 7 이런 행렬이 있을 때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맞아. A 플러스 D는 3이 되는 게 맞아. 요 행렬이 있을 때. 그치? 근데 이게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D가 3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윤호이면 남자이지만 남자라고 해서 윤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알겠어요? 이게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거든? 그 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여기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얘일 때 A 플러스 D가 3이고 싶어. 잘 들어봐. 3이고 싶어. 이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켈리밍턴 정리 자체를 외우는 거니까. A 플러스 D가 3이고 싶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A가 어떤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는 조건이 명확히 있어야 돼. 다시. 어떤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얘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거야. 얘들아, 유연아,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뭔 말이진 않아? 아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단위 행렬의 실수배 3, 0, 0 아니 모르는데 왜 자꾸 넘어가? 5, 1, 0, 0, 1 그죠. 단위행렬의 실수배라는 말을 좀 이런 게 단위 행렬의 실수배지. 단위 행렬의 실수배. 단위 행렬의 실수배.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는 말이 명확하게 존재해야지 얘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봐. A 플러스 D가 될 수 있는 걸 다 구해볼게 여기서. 알겠어요? A 플러스 D가 될 수 있는 게 우선 3이 될 수도 있는 거야. 3이 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3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요건 되지? 요 말은 이해가지? 그리고 또 될 수 있는 게 더 있어. 그걸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을 거야. 단위 행렬의 실수 배일 수도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볼 거야. A-4, 2 A 플러스 2 이렇게 하자. 됐니? 이거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인수분해? 아니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 물어본 게 아니고 너 할 수 있어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가능해. 왜 가능해? 아니 단위행렬이 들어가 있잖아. 단위행렬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일이지만 단위행렬이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A는 뭐가 되는 거야? 4,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 2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A가 4, 2면 얘가 성립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2여도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A는 어떤 행렬일 수 있어? 4, 4, 0 4, 0, 0, 4 그리고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그래서 될 수 있는 값은 8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총 될 수 있는 후보들이 3개가 있다. 요거 이상 사실 지금 이거 한 얘기도 사실 되게 딥하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르는 거잖아. 시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선생님이 그냥 미쳐서 날뛸 수도 있는 거죠. 아 모르는 거야. 그럼 학교 선생님이 뭐 어떻게 될지. 아무리 국가에서 쉽게 그 행렬 부분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런 거 잘 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고. 그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봤다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충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공부해 놓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아. 우선 공부를 하나를 어렵게 해놓으면 기울종적 문제가 쉽게 풀릴 거잖아. 그래서 요 정도, 요거 이상은 사실 더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렬 부분을 한번 좀 급하게 정리해봤다. 공부할 때 윤혜야, 근데 진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있잖아, 내가 방금 배웠던 거를 안 보고 한번 얘기해봐. 이게 수학뿐만이 아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 그렇게 해봐야 돼.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너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머리 나쁜데. 머리가 나쁜 거 같아? 근데 조금 세게 얘기하면 그럼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 너무 슬프지 않아? 나는 태어났는데 머리가 나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야 항상.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야? 괜찮아 이게? 그러면 부모님이 되게 슬퍼하실 거야. 너가 슬픈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이 되게 멋진 아이인데 스스로를 나는 머리 나쁘고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실 거야. 생각보다 머리가 엄청 나쁜 사람들은 없어. 그리고 안 된 애들이 보이긴 해. 진짜야. 나도 이거를 지금 10년차 한다니까 안 된 애들 보여. 근데 넌 안 되는 애가 아니야. 스스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일 뿐이지. 안 된 애들은 얘기해. 진짜 나도 몇 명 보긴 했거든. 학원 여기 생활하면서 사교육께서 일하면서 안 되는 애들 한 4명 정도는 본 것 같아. 4명 정도. 걔네는 진짜 안 돼. 안 되더라. 안 되는 애들은 다 얘기를 해줬어. 너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왜냐면 미안하잖아. 안 되는데 계속 공부를 가르쳐. 왜 가르쳐? 안 되는데. 나쁜 짓이잖아 그거는. 그래서 얘기를 다 해줬어 걔네들은. 근데 놀랍게도 그만둔 애도 있고 안 그만둔 애도 있어. 그냥 끝까지. 오히려 더 미안해졌어. 근데 안 된 애한테 나는 할 건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미안해지긴 했어. 근데 안 된 애들은 얘기를 해 그대로. 왜냐면 나는 그걸 또 말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거 문제 있죠? 문제 한번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근데 진짜로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스스로가 부족하고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야. 진짜 슬픈 거야. 난 내 자식이 그랬으면 진짜 되게 속상하고 화를 많이 냈을 것 같아. 내 자식한테.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 패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너무 슬프잖아.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멋져. 난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인생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건데. 보죠? 아 맞다.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공부할 때 자꾸 내가 했던 거를 정리한 걸 자꾸 뱉어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나만의 이론을 펼치는 게 아니야. 나도 교육학이라는 걸 전공했잖아.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교육학에서 가장 말하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줄은 뭐가 뛰어나냐면 머릿속에서 꺼내는 걸 잘한대. 왜냐면 꺼내는 걸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인출이라고 하거든. 머릿속에 들은 걸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알고 이해했어.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했어. 근데 꺼내지를 못해. 그건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배워서 뭔가 나 이해도 했어. 근데 꺼낸다고 착각한 애들이 공부를 대부분 못해. 진짜야. 착각한 애들이 많거든. 나는 이거를 알아. 머릿속에서 충분히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도 꺼낼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다 이거야.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 내가 공부를 못했을 때 그랬거든. 못 꺼냈어. 꺼낸다고 착각을 했어. 마치 내가 뭐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 그러고 나서 그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래. 근데 되게 재밌게 들었어.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친구한테 전달하지 못해. 꺼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서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항상 제발 집에서 혼잣말로 해봐. 내가 재수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공부가 그거거든. 내가 나의 그때 당시에 전 여자친구가 줬던 인형이 있었단 말이야. 그 인형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어. 내가 공부했던 것들 계속 들려줬어. 왜? 사이코패스 짓이야? 들려줬어. 한번 진짜 해봐. 되게 유명한 공부 방법이야 이게. 뭐 있었는데 그거 얘기해주는 게. 한번 보죠. 그냥 문제 풀 수 있다 못 푼다가 아니라 좀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그런 거야. 문제를 놓은 게. 얘들아, 어쨌든 2차 부등식에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지금 1번 문제도 그렇고 3번 문제도 그렇고 또 뭐니? 2번, 4번 문제도 그렇고 뭐 5번도 그렇고 5번까지네. 5번 문제들이 사실 다 똑같은 문제야. 그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된다고. 다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된다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다 0보다 얘는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판별식 D가 0인 건 아니? 얘가 D가 0보다 작은 건 아니?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는 거야. 이 문제 풀 때 있잖아. 너희들이 다시 풀 때 머릿속에라고 이게 안 떠올렸잖아. 풀이하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문제를 그냥 잘못 풀고 있는 거야. 나는 외워서 풀고 있는 거지 계속. 오늘 이 과정이 없어. 아니 이거를 그려놓고 풀어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판별식 D를 해. 뭔지도 모르고 갖고 하는 거야. 그냥 응용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판별식 D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보자. 두 번째로 보면 봐봐. 모든 해가 실수 성립해야 되는데 모든 해가 성립해야 되는데 아니 얘가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다 0보다 크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고.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럼 얘는 판별식 D는 뭐 하는 거야? 0보다 작다 하는 거죠. 됐어요? 상황을 놓고 파악을 하는 거라고. 봐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저고저쩌고가 0보다 크대. 0보다 크대. 0보다 작다 하자. 0보다 작대. 그러면 이때는 D가 어때야 될 것 같아? 얘는 D가 어때야 돼? 얘를 판별식 했을 때 D가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지. 알아? 왜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얘가 다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겨야지 다 0보다 작잖아. 근데 이렇게 생기려면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D라는 거는 위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야? 이것도 다시 정리할까? 여기가 딱 하나 있지. 한 개 있으면 D가 0인 거고. 없어. 그럼 D가 0보다 작은 거고. 이렇게 두 개 있어. 두 개 있으면 0보다 큰 거야. 이게 심지어 거꾸로 됐을 때도 똑같아. D라는 거는 개수라고, 개수. 알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도 D가 0보다 작다 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게.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외우지 말라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떻게 풀고 모든 실수는 어떻게 풀고 외우지 말라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된대. 그럼 이거에 맞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유나 그릴 수 있어? 이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고.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어. 봐봐. 나는 그런 말 너무 싫다.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뭐야 도대체? 할 수 있다, 없다.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아니, 이분법적 사고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수학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존재는 또 그려봐봐, 거기다가. 이참 거기다 다 그려보세요. 아니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으려면 무조건 이거 아니야? 이거를 왜 그려? 얘는 0인 부분이 존재하잖아. 없어야 된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어야 된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D가? 0보다 작다 해야겠지. 그치? 윤우야 알아?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물어봤는데 제대로 그렸어요. 왜 얘기하는 거야? 봐봐. 아니, 나는 이런 것도 너무 이게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문제 잘 읽어봐. 4하고 5 사이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필드 알아서 해. 좀 이따 이거 다 풀고 갈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다 풀고 갈 거야 오늘. 이거 어차피 수업 이거 올해 안에 너 지금 한 30분이면 끝나. 나머지는 너희가 다 풀고 갈 거야 당연히. 그리고 물어볼 거야. 다 풀었어도 왜 이렇게 생각했냐고. 4하고 5 사이에 잘 집중해서 들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더 웃긴 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집중해서 듣는 거야? 그냥 집중해서 들으면 안 돼? 4하고 5 사이에서 얘가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아는 정보가 뭐 있어? 이 함수에서 아는 정보가 뭐 있어? 이 함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뭐 있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뭐 있냐고. 아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맞아. 꼭지점의 x좌표를 알지?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인데? 2잖아. 맞니? 2인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4부터 5까지.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뭐만 신경 쓰면 돼? 여기 부분만 신경 쓰면 돼. 4부터 5만 신경 쓰면 돼. 4부터 5. 4부터 5만 신경 쓰면 돼. 4부터 5만. 근데 4하고 5 사이에서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대?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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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모두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다 조사할 필요는 없고 딱 하나만 조사하면 돼. 뭐? 5일 때만 하나만 조사하면 돼. 그치? 왜? 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보여?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왜? 다른 거는 얘보다 다 작은 애들이잖아. 더 아래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뭘 하면 돼? F 몇은? F5는? F5는 뭐라고 하면 돼? 그치?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된다고. 이러면 끝나.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 계산하고 답 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과정을. 자, 그러면 얘기 연습해보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뭐라고 할까? 꼭지점의 x좌표가 6이라고 해보자. 6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f 몇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 얘기할 수 있어? 하면? 네. 몇은 몇보다 얘기해봐 그러면. 네. 주어진 게 뭐가 있죠? 뭐가 주어져 있어? 아니 여기 꼭지점을 지켜봐. 6이라고 주어져 있다. 지금 문제 이건 다 잊어버려. 얘가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기해봐. 어떤 조건이 필요해? 범위는 똑같아. 그래, 내 이것도 얘기할게. 범위는 똑같아. 범위는 똑같아. F 범위는 똑같다. 야, 여기가 4잖아. 여기가 5잖아. 그러면 여기 이 부분만 조사할 거라고. 이 부분만. 그럼 F5가 어떠면 돼? 얘네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F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아. 다를 게 없다고. 아니 이해한 거 안 중요하다니까? 너네들은 머릿속에 자꾸 착각한다고. 난 이해해서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내가 대답을 못하면 모르는 거야. 요거는 안 해볼지. 봐봐.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1부터 3이야. fx가 0보다 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응? 얘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아는 정보가 꼭지점 x좌표가 1이야. 그러면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돼? f 몇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걸 얘기해보라 이거야. 어때? 서인아 어때? 얘기해봐. f 몇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뭘 이용해서 답을 구해야 되냐 이거야. 얘는 f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답 나온다며. 그럼 얘는 뭘 하면 답이 나와? F3, 그래 한번 얘기해봐. F3은 뭔데? 0보다 봐봐 보자.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다. 3은 여기 있어. 하나 물어볼게. 마이너스 1하고 3 둘 중에 뭐가 더 낮아? 더 낮이 아래 있어? 똑같겠지. 왜냐면 차이가 20 나거든.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치? 이 부분, 이 색칠한 부분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5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치? F1이잖아.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얘가 제일 높으니까. 범위 똑같이 가져갈게. fx가 범위는 똑같아. fx가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대. 범위가 4라고 하자. 외우지 좀 마. 뭐 어떻게 외울 거야? 꼭지점 x좌표가 4가 나왔어. 그러면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값은 어때야 돼? 그치? F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맞잖아. 아 근데 나 이거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것도 그래. 못하면 배우는 게 맞지. 못하면 배우는 게 맞는데 그냥 모든 문제집에 유형별로 있는 문제야. 못해도 그 유형에 따라서 3, 4문제 뒤에 것까지 하면 4, 5번은 풀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대답을 못하는 건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 옛날에도 이걸 했었어.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번 한 적은 없지만 그럼 그때 이해가 안 갔으면 얘기를 해야지. F3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거나 같아. 그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꼭지점 x좌표 이번에 4라고 해볼게. 똑같이 4야. 유나 그럼 몇 어때야 돼? 얘기해봐. 함수값은 어때야 돼? 너 찍는 중이야? 얘기해봐. 아니 못하고 갈 거야? 빨리 해. 집중해서 들어. 대충 듣지 말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얘가 3이죠. 마이너스 1부터 3은 여기야. 얘네들이 어때야 된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F3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똑같이 갈게. fx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이번에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보자. 꼭지점 x좌표가 이번엔 0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눈치로 대충 때려 맞추지 좀 마. 어때야 돼? 유나 얘기해봐. 뭐라고 해야 돼? 집에 가자. 손에 어때야 돼? F 0 0보다 크거나 확실해? 예. 그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지. 3 여기.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애가 얘네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제발 답만 뭐는 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스토리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이번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볼까? 0보다 작다 해야지. 0보다 작아. 범위는 똑같아. 계속 똑같은 걸로 하자. 지금 이해한 친구는 계속 복습을 하는 거야. 지금 아까 초반에 있던 친구는
계속 복습을 하게 되는 거고 이해 못했던 친구는 지금 어떻게든 한번 이해해야지. 그리고 그 한 번 이해한 걸 어떻게? 오늘 집 가서 다시 복습 안 해. 다 까먹어. 그러니까 격차가 그러니까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들이랑 유지하려면 한 번에 이해하고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나도 계속 집 가서 오늘도 복습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0 해볼까? 0? 0 싫어. -3 해볼래? 이러면 어때야 돼? 다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다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 윤아 어떻게 구하면 돼? 다시 뭐라고? F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까지 여기네. 그럼 여기 부분에서 얘네들이 다 0보다 어때야 된대? 작아야 된대. 그치? 다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어때야 돼? 뭐가 0보다 작으면 돼?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F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왜 얘기한 거야? 왜 크거나 같다야? fx가 0보다 크대. 꼭지점의 x좌표가 5 해보자.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답변하려면 3 내려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얘기해. 뭐 해야 돼? 아니 뭘 보는 거야? 밑에를 왜 봐? 다 나와 있는데 범위는 똑같아. -1부터 3까지 할 거야. 서인아 뭐라고 해야 돼? 그치 F3은 0보다 크다 해야지. -1 여기 3 여기 -1부터 3이니까 요 부분이 다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F3은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라고. 알겠죠? 5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할게. 5번까지만. 나는 공부할 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 되잖아. 하기 싫어. 이거 어려우니까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렵네. 이 자식 봐라.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이게 정상 아니야? 보죠. 얘는 조금 달라. 아까 그 문제랑 조금 잘 비교해보면서 봐봐. 5번이랑 아까 4번이랑 봐봐. 얘도 범위가 나와 있네. 부등식 나와 있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푸는 건가?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치? 아까 그 저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가 뭐야? 너네 인지하면서 풀고 있었니? 얘는 뭐라고 했냐면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라고 얘기한 거고, 아까는 범위가 주어지고 4번 문제 다시 읽어봐봐. 범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성립하도록 하는 거는 다른 문제야. 완전 범위 나와 있고 2차 부등식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인가? 아니야. 전혀 다른 문제야. 해가 얘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 가지고 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부등식을 해를 만들어주면 미안. 부등식을 만들어주자. 그럼 부등식을 만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뭐야 이거 다 구했네.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인지 구했으니까 뭐 a, b가 뭔지 다 구했네,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빨리 정리하고 이거 다 풀고 갈 거야.